자, 경매 마무리까지 돌았습니다. 532쪽입니다. 경매 관련 실무 법령이죠. 여러분 관심도 많으시고 이제 경매, 공매 단원인데 사실 제목은 경매 또는 공매라고 말하지만 현재 공매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공매라고 적고 밑에다가 온비더라고 하나 적으시겠습니까? 온비더라고. 이게 전자 사이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캠코 등에서 온비더라는 전자 사이트로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개공사가 개입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10년 연속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0년 연속 출제 안 하는 것을 굳이 여러분한테 출제해야 될 이유는 크게 없죠. 그런데 제목이 항상 경매, 공매 이렇게 따라 붙기 때문에 안 하고 가기도 조금은 좀 답답하죠. 그래서 공매는 시험 치기 직전 한 9월쯤에 가볍게 한번 확인할 겁니다. 또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10년 이상 출제되지 않습니다. 공매는 공개 매각으로서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더라는 전자 사이트로 거래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경매는 수업을 잘해야 되겠죠. 관심도 많으시고 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경매가 출발을 하면 경매의 종류부터가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입니다. 한 장 넘겨셔서 534페이지 경매의 종류 돌았습니다. 1번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 동그라미. 2번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동그라미. 그리고 네 가지를 더 적을 겁니다. 경매의 종류. 첫째, 강제경매가 있다. 교재 보이시죠? 두 번째,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재는 없지만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재경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경매가 있다. 하여 경매의 종류와 그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강제경매, 임의경매, 재경매, 신경매라는 종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종류와 특징부터가 이론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 강제경매가 뭘까요? 하니까 534쪽 상단 강제경매 저당권 등 담보물권 없이 주람권 볼까요? 차용증이나 어음 등의 금전 채권 그거 줄 것이고 가진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거쳐서 성소한 판결문을 확보하고 경매법원의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집행권원이란다. 집행권원의 동그라미. 자, 강제경매가 탁 흘러가면 여러분들은 집행권원 이 말부터 찾아내셔야 됩니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그때 집행권원이 뭐냐? 2번 이러한 집행권원에는 가볍게 줄여놓을 것이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이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공정된 금전채권 문서 등 줄 거 놓으시고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를 뭐라고 한다? 강제경매라 한다 그랬습니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행권원은 여러분들은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방금 읽어드렸지만 대표적으로 판결문 등을 가지고 하는 경매죠. 자, 이렇게 해서 강제경매가 진행됩니다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까봐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림을 보되 특징이 나타납니다. 강제경매 이렇게 일어납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용증 받고 돈을 빌려줬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차용증을 받아놓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럼 돈 받을 사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 머리를 쥐 뜯어본다.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죠. 삽을 들고 간다. 그래서 해결 안 된다 그랬죠. 소송을 내야 됩니다. 그 소송이 좀 전에 지나갔지만 여러분 알 필요는 없지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빌려준 돈을 갚으시오 라고 소송을 내면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뭐가 있죠? 차용증이 있잖아. 그죠?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내면 뭐가 나옵니까? 판결문이 나오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갑의 일반적인 재산에 경매를 붙입니다. 자, 갑이 일반적인 재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자동차, 집 이런 거 있겠죠.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비행기는 없겠고 드론 이런 건 있겠죠.
그런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저 갑이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었잖아. 그래서 갑에게 책임을 묻는 인적인 책임이다. 교재 그렇게 하다 나타나죠. 세 번째, 이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받았는데 바로 안 갑니다. 왜 안 간다? 바로 가봤자 재산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재산을 모으면 나중에 가겠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도 되고. 그래서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니까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라는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의 특징 세 가지. 일반적인 재산에서 일어나고 인적인 책임이며 예견되지 아니한 경매. 이게 강제경매의 모습이라면, 자, 임의경매 볼까요? 교재 하단에 2번 임의경매 줄 거 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저당, 건저당, 유치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등 담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까지만 줄 거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서 동그라미 2번 담보 물건이 존재해야 되며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물적 책임의 구현에 해당한다. 특징이 나타났죠. 자, 역시 이것도 똑같이 그림을 한번 익혀봅시다. 갑이 을에게 똑같이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합니다. 그림이 같죠? 자, 이때 을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이어도 되지만 뭐 국민은행이다. 그럼 조금 더 듣기가 편할 겁니다. 갑이 국민은행에 가서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서 아까와 같이 그림이 같으니까 차용증 적어줄게 1,0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국민은행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런 묻습니다. 아까는 차용증 됐잖아요. 지금은 아프십니까? 하니까 놀라가지고 갑이 차용증에다가 코팅해 올까요? 그러면 자가가 격리되거나 수용되는 수 생깁니다. 코팅해도 안 되고 장미 2송이 붙여와도 안 됩니다. 국민은행이 뭐를 요구할까요? 담보를 제공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갑이 아파트가 있다고 치고 이 아파트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만 원 빌렸는데 똑같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을이 즉 국민은행이 요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딱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 물건이 팔리면 자기 돈을 받아가니까 그림을 보고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특징이 강제경매의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딱 잡으면 무조건 잡아내겠죠. 자, 1번 여기는 저 갑의 일반적인 재산,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거였다면 이것은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만 경매가 일어납니다. 특정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난다. 두 번째, 아까는 갑이 돈을 안 갚았으니까 진행됨으로써 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음으로써 물적 책임을 요구한다.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아까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임의경매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당신이 돈 안 갚아주면 경매하겠다는 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견이 된 경매이다 라는 특징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특징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림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 이렇게 묻겠죠. 인적인 책임으로서 예견되지 아니한 경매를 임의경매라 한다. X입니다. 인적인 책임이고 예견되지 아니한 경매 강제경매죠. 그래서 강제경매는 딱 보니까 아까 잠깐 보셨지만 담보권을 실행한다라는 말이 들어오면 임의경매예요. 그때 담보권이 뭐였습니까?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유치권 등등등 등기되어 있는 권리를 실행합니다. 등기된 권리를 실행하니까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 임의경매다. 특징이 정반대로 나타나니까 한쪽만 딱 잡으시면 내용은 찾아내시는데, 자,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지금 밖에 나가서 나는 경매로 아파트를 하나 살 거야. 아니면 우리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어. 또는 나는 경매로 하나 샀냐? 라고 경매라는 말을 할 때 경매는 강제경매일까요? 임의경매일까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매는 90% 이상이 임의경매입니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강제경매는 한 10%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경매에 준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니까 강제경매의 뜻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아까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오늘 주택임대차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무리 확정일자를 찍었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안 내줍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밖에 없잖아요. 그때 경매는 뭐다? 강제 경매가 일어나겠죠. 왜? 등기돼 있는 권리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죠? 그러면 전세 계약서라는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면 판결문이 나올 것이고, 판결문에 기해서 경매가 일어나니까 주로 주택임대차 보증금 같은 것들이 강제 경매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주택임대차도 아파트 전세 살면서 나는 보증금이 높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하겠소, 이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집주인이 동의해줘야 되지만,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그러면 등기되어 있는 권리를 실행하니까 그때는 뭐가 일어난다? 임의 경매가 되겠죠. 바로 물건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 잘 안 해주는 이유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자, 재경매는 좀 이따 교재에서 확인해 드리겠지만, 재경매는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경매를 재경매랍니다. 대금이 왜 미납됐을까요? 이렇게 이해할까요? 자,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경매가 탁 나오면 감정평가사가 제일 먼저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가 1억이다, 이렇게. 그래서 감정가 1억이라고 잡는 이유는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거든요. 그때 감정가 1억을 다른 표현으로는 최저 매각가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그래서 첫 번째 감정가와 최저가는 일단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여러분이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지 1억 4천에 사겠소 합니다. 1억 4천에 사겠소를 우리는 매수 신청한다 그러는데, 매수를 신청할 때는 말로만 한다, 보증금 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됩니다. 말로만 할 것 같으면 내 5억에 살게 하고 집에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지금, 그죠? 그래서 1억 4천에 매수 신청하겠다는 보증금을 내는데,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하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최저가가 지금 얼마다? 1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의 10%,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증금은 얼마? 자기가 응찰하는 가격 1억 4천에 10%면 1,4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내고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내가 1등 했습니다. 1등 했다. 그러면 당첨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낙찰이 되었으면 나머지 대금 1억 3천을 한 달 동안 내세요 라고 대금 납부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렸는데도 마지막에 와서 돈을 안 내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낙찰됐는데 왜 돈 안 낼까요? 마음이 바뀌었거나 돈이 없거나 뭐 권리 분석을 잘못했거나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대금을 납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기는 다시 경매해야 되죠. 다시 날짜 지정, 공고, 통지 받아서 다시 하는 경매를 뭐라고 부른다? 재경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경매, 재경매입니다. 요거는 특징이 보증금이 20%로 껑충 올라갑니다. 아까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라 그랬죠? 10%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인데 재경매가 탁 되면 이제 해당 부분의 판사가 열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20%로 탁 올립니다. 여러분 봐요. 지금 이 물건이 경매하기 위해서 날짜 잡고 시간 갔겠죠? 이제 당첨이 되었어. 한 달 기다려줬어. 또 돈 안 냈어. 또 경매를 다시 날짜를 잡아야 돼. 그러면 재경매가 일어나면 서너 달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서너 달이 지나가니까 이제 판사가 당신이 낙찰 안 받았으면 끝났는 물건을 다시 해야 되니까 열받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보증금이 20%로 탁 올라옴으로써 보증금이 20%, 즉 많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포기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매는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경매, 보증금이 몇 프로로? 20%로 껑충 올라갑니다. 참고로 아까 1억 4천에 1등 됐다 그랬죠. 그 보증금 1,000만 원 냈다가 1등이 됐는데 나머지 대금을 안 내니까 재경매가 되면 이 보증금은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당연히 안 돌려줍니다. 몰수합니다. 이 1,000만 원은 물건에 대한 값이니까 이 물건 위에다가 1,000만 원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낙찰이 되면 이 대금과 합쳐서 뭐 합니까? 배당해 줍니다. 배당 재단으로 편입되니까 낙찰받은 사람은 1,000만 원을 날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경매법정에 갔는데 그 경매법정 앞문에 적어놨습니다.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경매가 진행되는데 거기 10개의 거의 90%는 임의경매라 그랬죠.
하나 정도는 강제경매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5번쯤 오니까 이거는 재경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요 재경매는 낙찰이 되었다가 어떤 사람이 보증금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보증금을 20%를 내야 되는구나를 알고 들어오라고 재경매라고 적어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재경매의 물건이 만약에 관심 있다면 아주 주의하셔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금 포기했다는 물건이잖아. 이게 보증금 1억이었으면 1억이 날아갔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다시 경매할 때는 이게 왜 재경매가 되었지? 아주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경매, 재경매입니다. 자, 신경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찰이 되면 하는 경매, 신경매. 불허가 받으면 하는 경매를 신경매랍니다. 자, 유찰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소 하고 경매가 진행되는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아무도 없을까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유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유찰됐으니까 이유가 비싸서 유찰되니까 반드시 DC를 30%쯤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신경매니까 자, 유찰이 되었다. DC를 한다. 몇 프로? 30%. 그럼 1억에 대해서 30%면 3천만 원 빼고 7천만 원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경매를 신경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유찰되면 하는 경매가 신경매인데 특징이 뭐다? DC를 한다. 할인을 해줍니다. 보통 30%인데 어떤 법원에서는 20% 또는 두 번째부터 30%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법원마다 할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몇 프로다는 알 필요 없고 DC 해준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법원에서는 30%, 어떤 법원에서는 20%인데 법원에 경매 물건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많이 쌓여 있으면 빨리빨리 소화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30% 툭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경매 물건이 몇 개 없다. 그러면 쫀쫀하게 15%씩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파는 쪽에서는 비싼 값으로 받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몇 프로 DC 해줍니까는 여러분 알 필요 없는 것. 저 사람은 30% DC 해주고 나 20% 해주고 그럴 일은 없죠. 그날 해당되는 법원에 가면 일률적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몇 프로 DC는 알 필요 없고 유찰이 되면 하는 경매가 신경매다. 그 뜻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7천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경매를 진행했는데 또 적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왜 안 적어낼까요?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유찰되었다. 우리는 이걸 2회 유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찰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DC 한다 그랬잖아요. 또 30% DC 한다고 치고 3, 7, 21, 2,100만 원 빼고 4,900부터 가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부른다? 신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유찰이 되면 하는 경매가 신경매였다면 불허가 받아도 신경매가 일어납니다. 불허가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물건이 농지라고 칩시다. 농지 같은 건 특별한 물건이죠. 농사만 짓는 땅이잖아. 그죠? 농지를 경매에 나와서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내로 농취증을 갖다 내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갖다 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농취증을 못 갖다 냈습니다. 그러면 불허가 받겠죠. 불허가 받으면 어떻게 한다? 다시 경매해야 돼. 그 다시 경매하는 걸 뭐라 그런다? 신경매. 여기는 특징이 DC가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되죠. 내가 이 농지 물건을 감정가가 1억이니까 1억 4천에 적어내고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낙찰되었는데 돈을 못 갖다 내거나 또는 불허가를 받았다. 그럼 보증금 몰수되고 다시 경매합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불허가 받으면 하는 경매, 신경매. 이때는 DC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도 문제되죠. 신경매가 일어나면 반드시 할인 DC를 한다. 들어오면 X입니다. 유찰되면 DC 하지만 불허가 받으면 DC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종류 4가지 그 특징들을 익혀나가고 이 내용들이 지금부터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50% 이상은 지금 전달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론에서는 경매의 종류, 이름부터 알아야 되고 그 특징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절차 535페이지 이제 쭉 절차가 내려오는데 여기 번호 달면 좀 더 편하겠습니다. 번호 한번 달아보십시오. 1번 경매 개시 결정, 2번 배당 요구, 3번 매각 준비, 4번 매각기일의 공고, 5번 물건 자료의 열람, 6번 매각기일, 7번
결정기일. 8번 달고 있습니까? 밑으로. 매각 결정. 9번 대금 지급 기한. 10번 배당. 11번 소유권 이전 등기. 11가지 절차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자, 이제 1번 절차가 뭡니까? 경매 개시 결정한다. 누가 결정합니까? 법원에서 결정하겠지. 자, 그러면 2번 배당 요구를 정한다. 이 절차가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내려오시면 거기 6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이 뭐다? 매각기일이죠. 그 매각기일이라는 게 이제 경매를 실시했다 이 말이에요. 실시했는데 왼쪽에 보니까 유찰되었다. 경매를 실시했는데 유찰되었다. 아무도 사러 안 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비싸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니까 위로 화살표가 쫙 올라가죠. 어디로 올라간다? 매각기일 공고 날짜 다시 잡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세매각. 보이십니까? 다른 말로 신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경매 용어는 신경매 이렇게 부르는데 법률 용어는 세매각. 다 같은 말, 새로 판다는 뜻이잖아. 그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찰이 되면 뭐 한다? 세매각 신경매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거기 8번, 9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이 뭡니까?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다? 대금 지급 기한을 통상 한 달을 준다 그랬잖아. 그죠? 낙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안 내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왼쪽에 9번 옆에 미납했다. 미납하면 다시 올라가야 되죠. 어디까지? 다시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 매각기일 공고 4번까지 쫙 올라가죠. 다시 날짜 잡으러 올라가는 걸 뭐라 부른다? 재매각. 다른 말로 재경매. 그래서 방금 했던 이야기가 거기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경매의 종류 4가지를 지금 그 표까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넘어가시면 경매 신청 당연히 관할 법원에 한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잡을 것. 교재 536페이지 하단에 3번 압류 효력입니다. 자,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줄 것입니다.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 등기가 된 때부터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거 줄 것이고 나머지 읽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537페이지 제일 상단 제목이 줄 걸까요?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합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니까 여기 배당 받을 자들은 신청하세요. 그 말이죠. 배당 요구 종기는 거기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는 언제?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그거 줄 하나 꺼놓습니다. 그 다음 배당 요구 쭉 보시면서 내려가면 매각 준비. 제일 하단에 4번 매각 준비 누가 한다? 법원이 하겠지.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알아야 될 거 538페이지 상단에 3번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거 줄 하나 꺼놓으시고 밑에 동그라미 1번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다른 말로 매물서 이렇게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매물서. 그러니까 법원이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뭐 지하철하고 몇 분 거리에 있으면서 뭐 몇 번 버스가 다니고 또 시세는 얼마면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있다 없다 라고 물건을 현황을 조사한다니까요. 조사한 것을 어디 기록한다? 매물서에 기록하고 일반인들은 이 매물서를 보고 이 물건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는 매물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괜찮은 물건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물건을 외형적으로 보니까 괜찮네. 그러면 실제 사연이 어떨까를 어디를 가봐야 된다. 법원에 가면 매물서가 비치되어 있다니까요.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매물서를 확인하고 이제 5번 매각기일을 정한다. 매각기일이라는 게 경매 날짜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법원에서 정하겠죠. 그때 경매 방법은 경매하는 매각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참고 표 보시면 1. 호가 경매 찾았나요? 줄 수 없습니다. 가격을 불러가면서 하는 경매. 내려가면 2번 기일 입찰 밑줄. 이거 지금 제일 많이 하죠. 뭐 2월 15일 경매하겠어. 날짜를 정하는 거 기일 입찰. 3번 기간 입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 입찰도 밑줄 긋고. 자, 2월 15일 제주도에 있는 땅을 경매합니다. 근데 서울에 사는 여러분이 그럼 2월 15일 제주도를 가야 경매 날짜에 맞추잖아. 그죠? 근데 멀리 사람들이 가기 어려우니까 2월 15일 하되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편지로 보증금을 보낸 자를 그날 뚜껑을 열면 당첨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까 기간 입찰을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쉽게 응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매 방법에 기간 입찰이라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경매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이 있는데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경매 95%는 전부 다 기일 입찰입니다. 2월 15일 경매한다 이렇게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렇게 경매를 하러 가면 539페이지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상단에 매수 신청 보증금 아까 설명했죠. 동그라미 2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자기가 응찰하는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 거의 매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별표 딱 찍어 놓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 자, 밑에 세매각하고 공부했죠. 신경매. 세매각 신경매는 방금 보다시피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어서, 이 말은 유찰되었어 이 말이. 신청하러 들어온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유찰이 되어서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면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상당히 낮춘다는 말은 할인을 하고, 이 말이 할인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결정 천천히 보시고 앞으로 천천히 볼 겁니다. 매각 결정기일에서 쭉 넘어갑니다. 또 체크하나 할 거, 경매 절차니까 진행되고 나면 541페이지 7번 매각 결정에 대한 적시 항고입니다. 자, 저 사람이 지금 1등이 되었는데 딱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1등을 했답니다. 그러면 항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 지나 개나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번의 동그라미 2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 거기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합니다. 자, 공탁금 뭐라고요? 매각대금의, 그러니까 경매로 팔린 대금의 10분의 1이지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죠. 요거 싹 섞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항고 공탁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면 542페이지 대금을 납부하라라고 기한을 준다 그랬죠. 자,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은 1개월 안의 날로 정하여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의 동그라미. 그때 기일 하면 틀려요. 글자 하나 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대금 지급 기한이지 기일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별표죠. 소유권의 취득. 자,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 매수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권리 취득에 별표 놓고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때 뭐라고요? 대금을 다 내면 권리를 취득한다. 내려가면 큰 2번 재매각. 아까 재매각 했죠? 재매각이 뭐라 그랬죠? 재경매. 낙찰이 됐다가 대금이 미납되면 다시 하는 경매인데 보증금이 20%로 껑충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정리가 됐죠. 최저 매각 가격 됐고,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거기 보증금이 20%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2번 재매각의 1번 볼까요? 매수자가 대금 지급 기한까지, 기한에 다시 동그라미 놓고 기일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손이 매수 신고인도 없으면 직권으로 재매각, 재경매를 한다. 그때 2번 재경매, 재매각은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하고, 3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자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낙찰이 됐던 자는 자기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몰수된다 그랬잖아. 그죠? 몰수된다. 그리고 다시 경매 들어오지도 못하죠. 자기 때문에 다시 경매하고 있는데, 그때 동그라미 4번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대금 지급 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지급일까지 대금이 지급되면 그때는 재매각을 하지 않고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 근데 끝나는 날부터 안 누르면 재매각 한다 그랬죠. 근데 끝난 날 3일 내로 다시 내가 돈을 납부하겠소 하면 지연된 이자를 내고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됐고, 배당 순서 됐고, 이제 마지막은 부동산의 인도 명도입니다. 돌려받는다 그런 뜻이죠. 자, 3번에 권리 분석이 들어옵니다. 권리 분석의 1, 소멸되는 권리 동그라미 놓고 1번 암기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저당, 건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항상 소멸.
자, 내려가면 큰 2번에 1번 인수되는 권리.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관 등기 방금 줄 거는 거죠. 에 대항할 수 있는 애 동그라미 그 앞에 있는 그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은 인수한다. 그러니까 무슨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있으면 뭐 인수한다. 그거 체크해 놓으실 것. 그리고 항상 인수되는 권리는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거기 넘어가시면 544페이지 상단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유치권은 거기 매수인이 인수한다에 약합니다. 항상 인수한다. 유치권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법정지상권 동그라미 분묘기지권 동그라미도 항상 인수한다. 이 항상 인수하는 거 3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그때 동그라미 3번 바로 위에 매수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인수, 낙찰받은 사람은 유치권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으니까 인수해야 된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내려가면 공매 들어옵니다. 공매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진행하는 온비드라는 전자사이트로 거래합니다. 전자사이트로 거래하니까 개공사가 개입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는가 봐요. 앞으로도 크게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시험 치기 직전에 가볍게 여러분한테 한번 터치할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공매 다 넘어갔죠. 자, 그리고는 546페이지가 들어오는데 546페이지의 하단에 경매에 있어서 매수 신청 대리 있죠. 자, 요 매수 신청 대리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빠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매수 신청 대리를 경매할 때의 절차법인데 경매할 때 지금 중개사법을 뺏겨서 매수 신청 대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하고 차이 나는 걸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 이제 1, 2월 겨우 한번 이제 정상으로 마감했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서는 중개사법에 좀 더 치중해야 되니까 1, 2월 달에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3, 4월이면 4월 말이면 중개사법을 한번 더 듣고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그때는 매수 신청도 비교하도록 할 겁니다. 뭐 내용은 가벼운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는 다음번에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수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르게나마 1, 2월에 교재 한 번을 다 본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내주 1일부터는 다시 1페이지부터 정리하겠죠.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시 이제 3월 초 1페이지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